편의점 유리창 앞 한 노인이 발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매서운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노인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몇 개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놓인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눈빛이 초조했죠.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려다 다시 한번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을 더 찾아보았지만 이미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 노인은 작게 중얼거리며 편의점 문을 밀었어요. 출입문 위에 종소리가 울리자 계산대에 있던 젊은 알바생이 고개를 들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은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진열대 앞으로 향했어요. 손에 쥔 동전을 다시 한번 세어보고 제일 싼 컵라면을 찾아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노인의 어깨가 축 처졌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진열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는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알바생 민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동전을 세고 또 세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도 몇 년 전 대학 입학 전 집안이 어려워져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죠. 노인은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한 채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노인을 불렀어요. 저기요, 손님. 노인이 멈춰 돌아보았습니다. 민수는 카운터 아래에서 도시락 하나를 꺼내 들었죠. 이거 폐기 예정이었는데 그냥 드릴게요. 아직 유통기한도 남았고 버리기 아까워서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망설임이 역력한 표정이었지만 배고픔이 자존심보다 컸나 봅니다. 조심스레 다가와 도시락을 받아드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말 괜찮은 거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힘들었거든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노인은 민수의 친절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깊이 숙였죠. 민수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는 동안 노인에게 따뜻한 물도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죠. 순수했던 그 시절, 세상이 아직 자신을 배신하기 전의 모습 말이에요. 도시락을 받아든 노인은 편의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바쁜 척 진열대를 정리하며 노인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흘끗 쳐다보며 노인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작은 보람을 느꼈죠. 다음 손님이 들어오자 민수는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더 내어줄 것이 있을까 생각하던 민수의 시선은 어느새 초겨울 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은 노인은 깨끗이 정리한 쓰레기를 들고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본 포만감이 묻어났습니다. 잔주름 가득한 눈가가 미소와 함께 접혔죠. 정말 고맙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노인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꺼낸 것은 하얀색 명함이었습니다. 약간 구겨진 모서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흔적을 보여주었죠. 이건 내게 소중한 거였는데 자네에게 주고 싶네.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대웅그룹 회장 강태준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그저 노인의 과거 환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명함의 질감과 디자인은 분명 고급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노인은 민수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긴 이야기지. 내 인생은 이미 지나갔어. 하지만 자네 같은 젊은이에겐 기회가 있네. 민수는 혼란스러웠지만 노인의 진지한 눈빛에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편의점을 나섰어요. 민수는 명함을 지갑에 넣고 일을 계속했지만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알바생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 순수한 눈빛과 친절함. 자신의 젊은 시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 같은 놈도 한때는 그랬을까? 노인 최동우는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조직 폭력배의 두목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힘으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던 순간들.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내고 나왔을 때 세상은 이미 그를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최동우는 살아갈 의미를 잃었죠.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눈앞에서 쓰러진 것은... 괜찮으세요? 본능적으로 다가가 남자를 부축했던 최동훈. 남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같았어요. 최동훈은 오랜 싸움 경험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떠올렸죠. 심폐소생술과 구급차 호출, 그리고 병원까지 동행.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회복된 남자는 최동훈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동훈은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든 그랬을 겁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하지만 남자는 최동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제 명함을 받아주세요. 언젠가 꼭 연락해 주십시오. 최동훈은 무심코 받아든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렇게 헤어진 후 명함을 꺼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웅그룹 회장 강태준. 그 유명한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죠. 하지만 최동훈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정가자가 그런 사람과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 명함을 젊은 알바생에게 건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야말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죠. 내가 아닌 그 아이가 받아야 할 기회야. 최동훈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같이 대학 강의를 듣고 오후 알바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어제 받은 명함은 지갑 한켠에 넣어둔 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노인의 소중한 추억일 거라 생각했죠. 편의점에 도착한 민수는 인수인계를 받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오가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업무가 이어졌죠. 그런데 오후 3시쯤 편의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편의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대웅그룹 회장실 비서 김지영입니다. 혹시 어제 저희 회장님의 명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민수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 네. 제가 어제 한 노인분께 받았습니다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수입니다. 김민수님,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편의점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더욱 당황했지만 편의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비서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민수는 다시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갔어요.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후 편의점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울리자 민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눈앞에 손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대웅그룹 강태준 회장이 직접 편의점을 방문한 것이었죠. 강태준은 민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인가요? 민수는 당황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명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강태준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명함이 맞네요. 그런데 이 명함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넨 이야기, 그리고 노인이 감사의 표시로 명함을 준 일까지. 민수의 이야기를 듣는 강태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 노인분, 혹시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민수는 최대한 자세히 노인의 외모를 묘사했어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맞는 것 같군요. 1달 전 제가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분 덕분에 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강태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대기업 회장의 목숨을 구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제게 연락하시길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고 돌아 제 명함이 당신에게 왔군요. 강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저 도시락 하나를 드린 것뿐인데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하셨어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편의점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울리던 종소리도 이 순간만큼은 침묵하는 듯 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죠. 눈앞에 대기업 회장님과 나눈 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저를 찾으신 건가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편의점 안을 둘러보았어요. 혹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시간대가 한가했고 매니저에게 연락해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강태준은 민수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죠. 차 안에서 민수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가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학생이신가요?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경영학을 공부하시는군요. 꿈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단어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더군요.
지금은 그저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민수의 말을 경청하며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어요. 민수 씨가 어제 그 노인분께 베푼 친절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꿈이 살아있는 것 같군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민수는 종종 어려워 보이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음료수를 하나 더 챙겨주거나 할인 정보를 알려주곤 했죠.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것이 민수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대웅그룹은 매년 유망한 인재들을 발굴해 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죠. 민수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았어요. 강태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노인분께서 제 명함을 당신에게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죠. 민수 씨, 우리 회사의 장학재단과 인턴십에 지원해보지 않겠습니까? 학비 전액을 지원해드리고 졸업 후에는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기회가 너무나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도시락 하나를 건넨 것뿐인데 이런 큰 기회가 찾아오다니.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저는 그저 강태준은 민수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당신 같은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모님의 사업 실패 이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포기했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강태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약속해 주세요. 나중에 당신이 성공했을 때 누군가에게 같은 기회를 전해주겠다고. 민수는 강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강태준과의 만남 이후 민수의 인생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웅그룹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주말에는 대웅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죠. 민수는 자신의 꿈이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대웅그룹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해 멘토링도 받았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점점 구체화되어 갔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어디에 계실까? 잘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최동훈, 강태준 회장에게서 들은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어요. 강태준 회장 역시 최동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는 것뿐이었죠. 어느 주말 민수는 예전에 일하던 편의점을 찾았어요. 이제는 인턴십과 학업으로 바빠져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어쩌면 최동훈이 다시 그곳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죠. 민수야, 오랜만이네. 예전 동료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혹시 그때 그 노인분 다시 오신 적 있어? 동료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못 봤어. 근데 왜?
민수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이 건넨 명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료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 그 노인분 좀 찾아봐야겠다. 민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최동훈이 그날 왔던 시간대에 다시 편의점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민수는 최동훈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맞은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그날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최동훈 아저씨, 민수가 불렀습니다. 최동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달려오는 민수를 보고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자네가 그 편의점 알바생이구먼. 민수는 최동훈 앞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동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민수는 자리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강태준 회장이 직접 편의점을 찾아왔던 일,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얻게 된 일,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된 이야기까지. 최동훈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래, 강 회장이 그랬군. 좋은 사람이야. 민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강태준 회장님을 구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최동훈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별거 아니네.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운 것뿐이지. 내가 그가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 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좋은 분이잖아요. 최동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과거를 알면 이해할 거야.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 최동훈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조직폭력배로 살았던 이야기, 감옥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출소 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떠돌았던 날들까지. 민수는 놀랐지만 최동훈의 진솔한 고백에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저씨, 그건 다 과거잖아요. 지금의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강태준 회장님을 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최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지 않네. 내 과거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거야.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저씨도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저씨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최동훈의 눈이 촉촉해졌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이미 나이가 들었어. 새 삶이라. 너무 늦었네.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늦은 건 없어요. 제가 지금 대웅그룹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최동훈은 감동받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최동훈에게 건넸어요.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꼭요. 최동훈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고맙구나.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제게 강태준 회장님 명함을 주셨을 때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이틀 후 대웅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준비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제안서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강태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다음은 인턴 김민수 씨의 발표입니다. 진행자의 안내에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웅그룹 인턴 김민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 모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어요. 그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정가자, 노숙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부나 자선이 아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웅그룹의 각 계열사에서 필요로 하는 단순 업무를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민수의 발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그리고 예상되는 성과까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최동훈과의 만남 이후 그는 정가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 부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회의 선순환입니다.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매우 인상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정가자 재취업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있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동훈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으면서요.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혹시 그분이 제 명함을 당신에게 준 그 노인분이신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민수 씨가 직접 책임자가 되어 진행해 주세요.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인턴에게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기는 일은 전례가 없었어요. 민수 역시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강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성과 열정이 경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경험 많은 임원들이 멘토로 도와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을 때 강태준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 씨, 그 노인분. 최동훈 씨를 만나게 됐다면 제게 연락해 주세요. 저 역시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저도 그분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최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퇴근 후 최동훈이 있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최동훈이 없었어요. 근처를 둘러보아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실망한 채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아저씨. 최동훈은 민수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왔나? 바쁜데. 민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위한 자리도 있습니다.
이후 몇 주간 민수는 세컨드 라이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별도의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었고 전문 인력도 충원되었죠. 최동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민수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정가자 출신으로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최동우는 처음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처음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저씨의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동훈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어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10명의 정가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이들 중 5명은 대웅그룹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요.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민수와 최동우는 종종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았죠. 민수야, 너는 왜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열정적이니? 어느 날 밤 최동훈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어릴 때 우리 가족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웃들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을 돕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저씨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으니 이제 제가 그 선의를 이어가고 싶어요. 최동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 도시락을 건네준 순간 난 오랜만에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어. 그게 내 마음을 움직였지. 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최동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작은 친절로 돌아가는 법이야. 내가 강태준을 도운 것도, 내가 나를 도운 것도 모두 작은 친절이었지. 하지만 그 작은 친절이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꿨어. 민수는 최동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강태준 회장님께서 아저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동훈은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만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며칠 후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세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강태준은 최동훈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동훈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동훈은 쑥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누구든 그랬을 겁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민수 씨에게로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대화가 끝날 무렵 강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최동훈님, 저희 그룹의 사회공헌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동훈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강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선 분만이 진정으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최동우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뿌듯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어요. 그날 이후 세컨드 라이프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웅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어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친절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세컨드 라이프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재단으로 성장한 것이었어요. 설립식에는 많은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대웅그룹 임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다른 기업의 대표들도 자리를 빛냈죠.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재단의 공식 이사로 임명되었어요. 청중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컨드 라이프 재단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민수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총 100명이 넘는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그중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 영역도 확장되어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게 되었죠. 이 모든 성과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도시락 하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최동훈님의 용기와 배려가 없었다면 오늘의 세컨드 라이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는 최동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동훈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건강한 얼굴색,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최동훈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재단의 자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최동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요. 하지만 민수를 만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을요. 최동훈의 진솔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세상은 결국 누군가의 작은 친절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이었고, 민수에게는 배고픈 노인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것이었죠. 강태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일어났고 객석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설립식이 끝난 후 민수와 최동훈은 조용한 카페에서 강태준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민수 씨, 기억하나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한 약속을.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성공했을 때 누군가에게 같은 기회를 전해달라고 하셨죠. 강태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을 훌륭하게 지켰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의 연결고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동훈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말했어요. 강 회장님, 민수, 너희들 덕분에 이 늙은이도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네. 고맙구나. 민수는 최동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저씨야말로 저의 은인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의 여정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문득 편의점에서 최동훈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지. 세상은 결국 누군가의 작은 친절로 돌아가는 법이지. 최동훈의 말이 마음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선의의 연결고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창밖으로 내리기 시작한 첫눈이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도시락 하나가 바꾼 세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바꿔나갈 더 많은 이들의 인생. 그 아름다운 연결고리는 눈처럼 하얗고 순수하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